그런 말이 있죠. 근대 국가는 생명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생명 정치가 아니라 죽음의 정치죠. 죽음을 선별화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조 체제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제가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퇴직하고 녹색병원 국민암센터에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우리 이제 총선에 묻는다는 제목인데 실제 부탁받은 거는 아주 현재 있는 노동 안전보건 정책에서 패러다임 내지는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발제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한 벌써 6년 전인데 88년도에 문성면이라고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처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의제화된 우리 사회가 이런 경우로 죽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문제가 제기됐던 8년부터 30년이 지나면서 과연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보는 이런 발제, 우리 사회의 시스템 내지는 체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게 30년 동안 변했느냐라고 하는 그 체계에 대한 바라보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목적, 주체, 작동, 결과 어떤 내레이션을 엮는다면은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엮어지면서 그 체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에 대한 안전보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인가. 기본적으로 무엇을과 어떻게는 바뀌었습니다. 그 보장되는 직업병의 종류가 확대되고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지 결정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완이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의 정체나 외의 지향은 대부분 크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누가에 있어서는 그동안 대기업, 남성, 제조, 노동조합 있는 노동자들, 그렇지 않은 변방의 노동자들은 누가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골조합 같은 거 있고, 외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인 그런 외만 이렇게 다뤄졌지 실제 보건과 인권에 대한 외는 다뤄지지 않은 것을 보이는 건데요. 결국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는 연결을 보여주는 건데 마진된 혹은 조직된 오가나이즈된 아니면 지시된 인스트럭트된 것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전체가 다 같이 연결되는데 지시된 것이 뭐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실제 체화된 몸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은 제일 나중에 안전이 되는 방식으로 전가가 하여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결국 산재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일반 사고 전체의 일반 사고가 같이 줄면서 같이 준 것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럼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떠냐를 보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작성을 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했지만 거기 발제문에 잠깐 쓰였듯이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뭐고 그러한 기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대충 겉에 최종적인 것만 나열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3년 이거는 이제 신공학연구소에서 리뷰를 하면서 엑셀을 만들면서 한 거를 그냥 따왔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나열, 달달이 좀 나열하는 그런 경우로. 그러니까 2022년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화물연대의 그 이제 파업 분리지나 노동 시간을 69시간까지 내지는 뭐 실업급여나 외국인 가사노동자, 후쿠시마 이걸 하나하나 다 이걸 좀 하는 거는 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근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안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시가 되고 대안은 그러한 원인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데 화물연대 강제 진압을 하면서 소위 화물연대가 그래도 나누어져 가려고 했던 안전 운임제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연장하는 거 별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기 보통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주인이 제시하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는 물지 않는 개고 혹은 물 수도 있지만 당신은 물지 않고 혹은 당신은 물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내지는 당신은 물었고 문제도 생겼지만 그거 당신이 개를 어떻게 해서 내지는 내 책임이냐 라는 식으로 자꾸 이게 변명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 문제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뭐 이렇게 적어되거나 결국 나중에는 이 그 문제를 굉장히 해석하는 내지는 진행이 아닌 걸로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 독이 이제 차량 사고에서 보이는 그런 저가 됩니다.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사업용 화물차에 있어서의 사망률, 사장 사고랑 사망률을 하는 건데 그 안전운임제가 시작된 2020년, 21년, 22년 그래도 비교적 그 문제를 이게 위에서 있었던 것들을 낮추는 것들이 있고 그게 전체적인 차량의 사망률하고 같이 수렴해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거에 대한 건 아마 23년 자료가 나오면서 이제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의 이런 어떤 자세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의 그 중대재해처벌법 100서가 작년 11월 10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그 여기 고용노동 장관 이정직 씨가 얘기한 아마 정부가 바라보는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업보건 정책을 자기 교육과 공정 책임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일까? 하는 저희가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또 이렇게 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영국의 그 산업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라고 하는 그 영국의 이제 산업법 개혁 74년도에 만들고 했었던 그 전제는 뭐냐면은 좋다.
이전에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너희들을 실제 수행에 따라서 규제하는데 그 수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전에 어떻게 보면 견제의 작동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부 견제의 작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가 처음으로 상한위라고 하는 걸 영국에 만들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상한위의 기능이 없었냐면 그게 아니고 그 영국에 노조가 있었던 데는 노조가 상한위를 대신하도록 했었어요. 결국은 노조의 활동을 좀 더 확대시키고 모든 사업장에 노조와 같은 기능이 있도록 하는 것이 내부 견제 밑에 일반 사업장만이 아니라 정책 단위에서 있어서의 헬스 세이프티 커미션이라고 기본적으로 영국에 있어서의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식의 자율 규제랑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의 평가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결국은 현재의 노동부 장관 얘기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공급자, 전문가, 피해자의 그 시각, 이 시각이 작업자, 참여자,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작성된 백서가 10개인가 10건의 사건을 쭉 기술합니다. 어느 한 건에서도 왜 제자가 그렇게밖에 작업할 수 없었는지, 왜 그랬다가 산화를 했는지, 그런 식의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산화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 질문은 하나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무엇이 달랐으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단지 이 벌어진 사건을 보고 나서야 사후에 잘못된 운종, 잘못된 기계, 잘못된 훈련 등을 기껏 그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후견 지명, 나중에 이렇구나 이런 식의 후견 지명이고 혹은 사후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하기 전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이 그의 행동을, 무엇이 그의 상황과 조건을 그렇게 만들었으며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지. 그래야지 제자가 사전에 위협을 보지 못했으며 왜 그렇게 몇 개 작동할 수 없었는지 사업자 5명 정도였다면 거기서 기준비를 들어서 1.2톤 철판을 끌어올리다 끊어져서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노동부 백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그 사내 하도급식 경영 책임제 체크리스트에서 입찰서를 검토해서 도급 계약을 해서 도급사와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노후업체랑 수거업체 간에 안전보건 체계를 어찌 구축해서 이런 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라. 아니 5명 하는 사업장의 협의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례가 이전까지는 계속 그냥 그 방열판을 1.2톤짜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하필 그 제자가 그때 끌어올릴 때 그게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개 작업자가 알아서 교체하거나 관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그 원인을 이걸 이런 식으로 수급과 보급에 있어서의 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할 수는 없었는지 사다리 작업의 안전수칙과 절차를 점검하고 지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안전수칙과 절차에 대한 것을 작업자가 모르더라도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을 같이 손보지 않으면서 반드시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라고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뀔까. 그래서 문제를 왜 재해자가, 왜 피해자가 그렇게 작업할 수 없는지 시스템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마 이거는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노동이 우리 좀 저출산 대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몇 가지 하다가 저출산의 내 원인이 뭘까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쭉 변화한 걸 보면은 여기 2000년도에 쭉 떨어진 것이 첫 번째 그 떨어지는 시기고 그러다가 다시 2015년도에부터 계속 떨어지는 것이 다시 두 번째 그 중한 시기. 그리고 이 그래프를 여러 우리나라의 시도별로 좀 했는데 가장 낮은 곳이 서울특별시고 가장 높은 곳이 세종시예요. 내지는 요즘에는 그 삼성전자 있는 거기 그 지역이 가장 출생률이 높대요. 아마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안 가질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도대체 서울특별시가 제일 낮지? 그리고 전라남도가 왜 제일 높지? 출생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을 대답을 하려면 아마 이게 단순하게 그 집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경우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000년도에 쭉 떨어지는데 아마 그 전에 그러면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애를 낳으려고 계획하는 거는 적어도 1년 내지는 뭐 2년, 몇 년 전일 거예요. 근데 2000년도 이전 1998년, 7년, 9년도가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우리 사회의 모습일까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98년도에 쭉 하고 증가하는 것, 또 그 이후도 계속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감소할 때 그걸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여성과 남성 20대, 30대만 그림을 그렸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근데 그게 역전이 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가 20대와 30대, 이건 여성이고 이건 남성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살률이 거꾸로 돼요. 거꾸로 되는 이 시기가 2005년도 82년 김지영이 23살이 됐고 왜 애를 안 낳느냐? 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고 그 중에 하나가 일하는 거에 문제고 내지는 일과 사는 것이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그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리고 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에 있어서의 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안정과 건강이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근거에서 해야지 사람답게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답게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가 돼야 돼요. 노동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독려 업무 분담기로 보상 지원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가 사업주한테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주가 정부한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권리일까? 아니면 시혜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는 거는 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되짚어보는 것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정은 대형입니다.